방송을 초청을 하는 거예요. 그럼 방송국 직원들은 광주에서 완도를 가는데 저는 노원구 월계동에서 완도를 가는 겁니다. 6시간, 7시간 걸려서 열심히 가서 방송을 하고 끝나면 또 서울로 왔습니다. 출연료 많이 주지 않습니다. 인기 관리 전혀 도움이 안 됩니다. 오히려 망해서 내려왔다고 수군될 때입니다. 그러나 저는 열심히 했습니다. 그러니 고향에 온갖 소문이 나돌 거 아니에요? 저놈이 왜 인기 있는데 왜 광주에 내려왔을까? 뭔가 뜻이 있을 것이다. 선거 때마다 인터뷰를 해요. 이번에 나오신다면서요? 왜 안 나가요? 나오신다고 그러더니 안 나간다니까. 갑자기 화를 내는 거 보니까 생각이 있구만. 지금 한 20년이 되니 그런 얘기가 없어졌는데 여러분 제 말씀을 들으시니 저 괜찮은 사람이죠? 네. 그래서 복 받았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뿌린 대로 거둔다. 뿌린 대로 거둔다. 선인선과 좋은 일을 하면 복을 받는다. 이게 진리예요. 뿌린 대로 거둔다고 하는 것은 바이블에 나오는 말씀이고 선인, 좋은 씨앗, 선과 좋은 열매, 좋은 씨앗을 뿌려야 좋은 열매가 열린다. 이건 불경에 나오는 말씀이고 좋은 일을 해야 복을 받는다. 이게 바로 명심보감 첫 구절이에요. 복을 받았어. 무슨 복을 받았느냐. 매주 광주에 내려가는데 어느 날 조선대학교에서 전화가 왔어요. 야, 그거 좋은 대학이더만요. 나를 알아보대. 그래서 왜 전화했어요? 나 웃기는 사람인데 그 김선생 방송을 보니 매주 광주에 내려오는 것 같은데 내려오는 길에 어떻게 말을 해도 그렇게 하냐. 귀가 번쩍 뜨이는 거예요. 여러분들 미루어서 연예인들이 인기가 있을 때 괴롭겠어요? 없을 때 괴롭겠어요? 둘 다 괴로워요. 몰라서 그렇지 사실 괴로운 사람은 인기 있는 사람이에요. 가는 길밖에 없으니까. 지금이야 강호동, 유재석, 김구라, 김병만, 김영만 집단 지도체제인데 그때는 단일 지도체제였으니까. 가수 조용필, 개그맨 김병조, 코미디언 이주일 할 때니 부담은 얼마나 컸습니까? 창업보다는 수성이 어려운 거예요. 유지하는 게 어려운 거라고요. 나도 언젠가 이 자리를 들 텐데 그때 뭐 할까 하는 생각이 들었을 때 아버님 말씀이 떠올랐는데 바로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고 기회가 돼서 그 자리를 뜨게 되면 그때부터는 보람 있는 일을 해라. 보람 있는 일에는 세 가지가 있답니다.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복보시, 제보시, 무회보시. 보시라는 건 봉사활동이죠. 복보시라고 하는 교육봉사예요. 교육을 통해서 사람을 만드는 거예요. 불가에서 미꾸라지를 잡아다가 풀어주는 방생이라는 게 있는데 그게 방생이 아니라 사람을 만드는 게 방생이에요. 즉 활인보시라고 사람을 만드는 그 교육 아닙니까? 봉사 중에 제일 큰 봉사가 바로 복보시고 제보시라고 하는 건 바로 여러분들이 하시는 일이죠. 그 어렵고 힘든 일을 통해서 우리나라 경제 발전에 다대한 공헌을 하고 계신다 이 말. 경제를 통해서 도움을 주는 것 이것이 제보시고 다음은 무회보시가 뭐냐. 두려움을 없애주는 지난번 메르스 때문에 정말 많은 분들이 몸고생이 많았습니다만 메르스를 통해서 우리가 얻은 교훈이 뭡니까? 의사 선생님이나 간호사 선생님들 얼마나 노고가 많았습니까? 삼성병원에 그 의사 양반 환자한테 옮긴 거예요. 죽음을 무릅쓰고 환자를 고치는 그러한 무회보시. 근데 보시 중에 제일 큰 보시는 복보시니 교육을 통해서 나라에게 도움을 줘라 하는 아버님의 말씀이 계셨고 그래서 이제 저도 사실은 한학을 어떻게 대중화할 수 있을까 이런 그 아버님에게 배운 일천한 지식이긴 하지만은 준비하고 있었던 차에 드디어 이제 꿈이 이루어지게 돼서 여쭈었죠. 고맙긴 한데 어떤 강의를 원하십니까? 당연하죠. 연극 영화를 강의해달라 그래서 저도 어차피 새로운 길을 가니 명심보감을 가르치겠습니다 그랬죠. 아마 속으로 무지하게 웃었을 겁니다. 야 진짜 웃기는 놈이네 이놈. 아니 무슨 코미디하는 놈이 갑자기 명심보감이냐. 그게 네가 그런 마음으로 사니까 코미디언이 됐겠지. 그랬겠죠. 저도 이제 생각이 있어서 말씀을 드렸던 것이고 솔직히 지방대학에 개그맨 김병조가 강의한다 그러면 홍보 효과에 좋아서 그런지 그럼 강의를 좀 해주세요. 그래서 이제 평생교육원에서 어른들을 대상으로 강의를 하는데 와 금방 소문나더만요. 잘 가르친다고. 그래서 우리 조선대학교 총장님이 나를 알아보시고 근데 신기합니다. 그 나를 알아본 사람들은 나중에 잘 되더만.
근데 지금 만도가 나를 알아보고 있네. 근데 우리 조선대 총장님이 양영일 총장이라고 나중에 국회의원 되셨는데, 그 양반이 그 어른들만 가르치실 게 아니고 학생들 인성교육 차원에서 명심보감을 좀 가르쳐달라. 그게 꿈이었는데. 그래야지 교수가 된 거 아니에요. 교수도 보통 교수가 아니고 초빙 교수. Invited professor. 고맙습니다. Invited. 피동태기 때문에 월급이 있더만. 월급, 여러분 대학 교수 할 만합니다. 무지하게 많이 들더만 한 달에 87만 원. 내가 연예인으로 한 번 가서 MC를 하게 되면 500을 받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만. 한 번 나가서 MC에 500을 받는 놈이 한 달에 87만 원을 받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 강의를 마치고 조선대학을 나올 때 내 마음은 8억 7천만 원이더라 이 말이에요. 이게 보람 아니겠습니까? 적당히 운동하고 보람으로 사니까 건강한 거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건강하셔야 돼요. 왜냐? 우리나라의 기둥들이시니까. 참 여러분들은 우리나라의 보물들 아니니까. 석학들 아니니까 건강하셔야 돼요. 근데 건강 이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작년에 우리 집사람이 몸이 좀 안 좋아서 내가 밖에서 강의를 하는데도 이게 마음이 안 잡혀요. 늘 걱정이 되고. 건강을 잘못 오해하는 경우가 있어요. 운동만 한다고 건강해지는 게 아니에요. 운동만 해서 건강할 것 같으면 운동선수들은 안 죽겠네? 장효조나 최동원 선수 보십시오. 40대 중반에 갔어. 건강의 강이 뭡니까? 편한 강자예요. 마음이 편안해야 돼. 마음이 편안하면 어떻게 되느냐? 욕심을 줄여야 돼. 양심 막선오가역이라 욕심을 줄여야 돼. 욕심을 줄이라고 하시다 보면 주어진 일도 대강대강 하라는 얘기입니까? 그게 아니에요. 그거는 하고 싶을 욕자예요. 욕자도 두 가지가 있어요. 하고 싶을 욕자는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고 그 이외의 거에 신경을 쓰는 거예요. 우리 친구는 연봉이 얼만데, 우리 친구는 어디 근무하는데, 우리 친구는 지금 뭐 하고 있는데, 이게 욕심이에요. 욕심을 버리고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는 게 그게 욕심을 줄이는 거예요. 그래서 적당히 운동하시고 늘 마음을 비우셔서 나 정말 복받은 사람이다. 세계적인 기업, 대한민국을 세계에 알리는 만도에 근무하는 긍지와 자부심으로 살 때 건강해지는 거라 이 말이에요. 자부심을 갖는 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건강이라고 하는 것은 몸의 건강과 마음의 편안함이 이루어졌을 때 건강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제가 지금 87만 원을 받는데 8억 7천만 원이더라. 이게 명심보감이에요.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명심보감. 명심보감은 한마디로 명언집이자 명문집이에요. 원래 이 책은 우리나라 책이 아니에요. 잘못 알려져 있는데, 명나라 초기 때 범립본이라는 사람이 1393년 우리나라로 치면 태조 2년에 당시 중국에 있었던 제자백가에는 불교는 들어가지 않습니다. 제자백가의 서 중에서 교훈이 될 만한 글들을 뽑고 또 특이하게 8만 대장경 중에서 뽑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 유교, 불교, 도교가 들어있는 책이 딱 2권 있어요. 명심보감하고 최근담. 최근담 아시죠? 근데 최근담은 최근에 나온 책이에요. 조선 중기 이후에. 이 책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조선조 초기에 명나라 홍무 26년에 당시 중국에 있었던 여러 고전 중에서 좋은 구절만 골라와서 만든 798구절의 아주 두꺼운 책이에요. 명심보감이 원래 두껍습니다. 시중에 남아있는 건 편집한 거고, 그 두꺼운 명심보감이 바로 청규판 명심보감인데 그걸 제가 이번에 번역을 다 했습니다. 우리나라 개그맨 고맙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나는 철학이 뭐냐, 나 같은 놈 하나쯤 있어야 된다 이 말. 우리나라 연예인 중에 한문 원서 번역하는 사람 하나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지난 조선일보에 연예인이 화이라고 그 토요 섹션에 나오기는 처음이랍니다만 개그맨이 명심보감을 원본을 번역을 했다. 쉽게. 문어책 아니고 구어책. 나는 방송인이니까. 인성교육에 관한 책이에요. 초등학생에서부터 할아버지에 이르기까지 읽을 수 있도록 아름다운 우리말로 번역을 했어요. 혹시 관심 있는 분들은, 특히 자제분에게 인성교육에 관심이 있는 분들은 보셔도 돼요. 난 보셔도 되라는 얘기를 판매 차원에서 드리는 말씀이 아닙니다. 저는 책을 팔아서 생활할 만큼 어려운 사람은 아닙니다.
근데 내가 그 책을 쓴 이유가 있습니다. 아버지한테 명심보감을 배웠고 내가 그걸 우리 아이에게 넘겨줘야 되는데 그걸 넘겨주려고 대학노트 7권을 준비를 해놨는데 그게 이제 출판사가 어떻게 알게 돼서 책을 내게 됐는데 그래서 책이 지난 10월 달에 나왔는데 우리 아들이 1월 20일 날 결혼을 했고 우리 며느리가 바로 R&D에 근무해요. 여기는 아닙니다만은 석사학위를 받고 지금 모 기업의 과장으로 과장급으로 지금 근무를 하고 있는데 결혼하고 나서 맨 처음에 그 500페이지 2권입니다. 그 책을 주면서 다 읽어라. 다른 거는 나는 온건 반대, 요거는 강경파다.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읽고 그거를 나중에 네 아이에게 가르쳐라. 나는 할 말은 이거밖에 없다. 이게 바로 나의 유언일 수도 있으니 나의 모든 사상이 여기에 담겨 있으니 책을 읽어라. 나 그것 때문에 낸 책이에요. 그러니까 보셔도 돼요. 나는 우리 자식을 생각해서 쓴 거지 전혀 개그맨이 명심보감 가르친다고 그러니까 출판사에서 장사가 됐고 그렇든지 10몇 년 전부터 출판사에서 전화가 오는 거예요. 명심보감 책 냅시다. 김 선생이 안 써도 돼. 다 써드릴게. 난 그따위 짓 안 합니다. 그래서 내가 보내드려도 되는 책이라고 생각해요.